네, 지금부터 그린스쿨 2교시가 시작됩니다. 송윤진 교수님과 양지한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순서를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린워싱 설문조사와 소비자 인터뷰를 토대로 준비된 사연 4가지를 하나하나 소개할 때마다 전문가분들이 각 사연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께서도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을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자율마크와 관련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아이가 생긴 이후로 아이들이 쓰는 제품은 아무거나 구매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성분을 본다고 뭘 아는 건 아니니까 꼭 친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골라 구매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주 쓰는 풀, 크레파스 같은 학용품도 그렇고 물티슈, 로션처럼 아이들 피부에 닿는 건 꼭 인증 마크를 보고 샀죠. 그런데 웬걸 우연히 뉴스를 통해 제가 확인하고 구매하던 환경 마크 중에는 정부가 인증한 마크가 아닌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마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친환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품도 있다던데 저는 제품에 붙어있는 마크라면 적어도 정부기관에서 엄격한 절차를 통과한 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동안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사준 걸까요? 정말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납니다. 기업이 자사 제품에 저런 마크를 직접 표시할 수 있는 건 소비자를 작정하고 속이는 행위 아닌가요? 알고 보니 정부에서 인증한 마크도 그 수가 상당하던데 소비자가 이 모든 마크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젠 뭘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친환경 마크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양지한 사무총장님께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 자율 마크는 무조건 불신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한테 기업 자율마크를 무조건 불신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왜 이렇게 자율적으로 마크를 붙이게 됐는지 그런 배경이 조금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ISO라는 게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라는 곳인데 환경 관련된 기준, 특히 이제 이 제품의 환경 라벨링과 관련된 기준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환경 라벨링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유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경 마크. 두 번째 2유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기 마크를 붙이는 그 유형이고요. 이제 3유형은 환경 성적 표지라고 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폐기되는 그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성적으로 수치로 나타낸 고 라벨링을 이제 제3유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례자께서 말씀하신 유형은 2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잘못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이제 반드시 근거 있는 명확한 기준이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것은 우리 자체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증한 것이다. 그 부분은 항상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인을 하게 되고 그런 것에 있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어떤 그 유형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악용하는 기업들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서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분간해내는 지식과 태도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스스로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업 자율마크는 강제성이 있는 정부 규제와 어떤 다른 효과가 있나요? 일단은 기업 스스로 이렇게 제품의 환경성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자체를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칭찬해줘서 기업 스스로 이렇게 좀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는 그 제품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그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커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는 환경마크 인증받은 제품들을 시장에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품목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환경마크 제품을 많이 인증하면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인증 기준 하나 만드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해요.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는 공공 제품 위주의 환경마크가 좀 많다. 그래서 우리 목소리도 많이 내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방면에서 정말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 저희와 같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규제되고 있냐고 물어보신 게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자율 마크나 환경 마크에 대해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독일의 그 환경 마크를 인증하는 기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경 마크를 이렇게 환경 마크 받지 않은 제품이 환경 마크를 썼을 때 이거 제재가 있다. 모니터링을 매년 하고 있고 그것이 발견되면 굉장히 이제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너네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니?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독일에서는 자기네들은 따로 사후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런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정도의 그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감히 기업들이 그렇게 거짓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리 감독에서 실제적으로 고소까지 가서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잘못된 주장을 해서 제품을 팔아서 남긴 이익보다 벌금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냥 벌금을 내고 마는 겁니다. 이 처벌도 네. 한번 논의되어야 될 필요가 확실히 있을 것 같네요. 확실히 외국보다는 이런 처벌이나 제재가 적기 때문에 이런 기업 자율 마크가 좀 더 악용되는 경우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이제는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소비 조장, 특히 텀블러 소비와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매 시즌별로 다른 디자인을 한 예쁜 한정판 텀블러 MD들을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하고 구매 자격을 갖추기 위해 불필요하게 음료를 소비하며 스탬프를 모으는 등의 행태를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텀블러는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데서 비롯된 친환경 제품이었는데 어느 순간 의미가 변질되어 예쁜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해서 한 사람당 10개가 넘어가는 텀블러를 보유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텀블러 하나를 3년은 사용해야 그 가치가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재사용으로 환경을 보전하자는 의미를 잃고 그저 마케팅에만 활용되는 것 같아 씁쓸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그린워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양상이 장기적으로 소비자, 시장 또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실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이번에는 송혜지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는 양상이 시장 또는 환경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게 결국에는 과잉 생산되고 과잉 소비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만 필요한데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9개가 그냥 진열장에서 이 사용 가치를 잃어갖고 그냥 진열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인 건 거죠. 그래서 친환경 소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우리는 절제하고 절약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단순히 소유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소비 생활이라고 볼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건 친환경 소비 생활 이외에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마케팅 차원에서든지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계획적 진부화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전 제품들이요. 해마다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죠. 근데 이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때 정말 기능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샀었던 휴대폰이라든지 가전기기들이 전혀 기능적으로 뒤떨어지진 않지만 만약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마치 구닥다리 된 것 같은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업에서 이걸 계획적으로 기존의 제품을 진부화시킨다라고 해서 계획적 진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이런 개념을 미리 알고 접근을 한다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어떤 갈망, 열망 이런 것들을 좀 잘 직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의 소비 패턴이 과연 어땠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저희가 이런 경우도 그린워싱의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텀블러를 많이 생산해낸다라는 것 자체는 그린워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이것을 대할 때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뻐서 하나를 더 구매한다든지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광고를 봤었거든요. 최근에 제로 웨이스트 이런 캠페인들이 일어나면서
예쁘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다 보니 나도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처럼 이제 예쁘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제로 웨이스트 샵에 가서 새롭게 구매한다면 이건 전혀 친환경 소비랑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비 생활과 제로 웨이스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다 소비를 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걸 구매할 때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 보내주시는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요즘 좋은 친환경 제품들 많이 보이던데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변화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좋은 친환경 제품이 나오는 것은 친환경 시장과 소비자들한테 정말 환영받고 박수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 제품을 대할 때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해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최근에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많은 이제 친환경 소비에 관심을 갖는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에코백을 본인이 사야 되고 정말 비싼 걸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많은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데서 에코백을 많이 나눠줬거든요. 소비자들은 이게 많이 있으면은 어때요? 사용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에코백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필요한 거 한두 개 정도, 그리고 만약에 좀 캠페인성으로 이제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면 다른 에코백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결국에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행동, 소비 행동 하나하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소비를 한다면 아마 정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